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조커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시들무에 찾아오신 분이죠.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오늘 조커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조커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네. 자, 오늘 조커님 정말 또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사람이 무서운 또 현실 공포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맞습니다. 조커님 같은 경우에는 귀신 이야기도 많이 가지고 계실 거고 또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들도 은근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일지는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신앙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일지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조커예요! 이 얘기는 지난번에 저한테 또 그 무시무시한 얘기를 전달해 주었던 네. 그 형님께서 이제 들려주셨던 얘기인데 이게 상당히 옛날 얘기예요. 오. 98년인가 96년인가 연도가 잘 기억은 안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옛날이네. 예. 네, 굉장히 옛날 얘기고 대한민국의 얘기는 아닙니다. 뭐 겪은 거는 한국 사람인데 네. 겪은 나라가 여기 이제 가깝고도 먼 그 일본? 나라예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외화벌이로 뭐 외국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도 많고 예. 또 뭐 일본에 뭐 사업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해요. 저는 뭐 그 당시가 어렸을 때라서 이 형님의 친구분이 네. 이제 큰 꿈을 안고 일본에 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겪었던 그런 얘기들인데 솔직히 지금이나 옛날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투자해주는 사람이 없거나 혹은 뭐 이렇게 지인이나 이런 사람이 없다면 외국에 덩그러니 가가지고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분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아무 소스도 없고 그냥 무턱대고 간 거죠, 외국에. 근데 그렇게 간 일본은 너무 낯설었대요. 너무 한국과는 다르고 네. 너무 이제 화려했고 그런 거에 이제 또 심취하다 보니 돈을 또 흥청망청 빠친코에서 많이 이제 잃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 자금도 거의 날리고 근데 한국은 또 가기 싫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좀 비벼보면 뭐라도 이제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에 이제 그날도 어디 뭐가 없나 이러고 다니는데 일본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밖에서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건 또 무슨 홍보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여자랑 눈이 마주치니까 그 여자가 이제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그러면서 뭐 설명을 막 하는데 그분이 일본어를 막 엄청 유창하게 잘했었던 분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숙식을 준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 뭐 하는 데냐 이제 그랬더니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한국에서 뭐 도를 하십니까 뭐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일단 숙식 제공에만 꽂힌 거예요, 그분이. 여자도 이제 되게 착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간 거죠. 뭐 이렇게 본인들 말로는 뭐 성전이라고 하는데 뭐라 이렇게 한자가 써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글자인지 이제 몰랐대요. 근데 이제 가니까 향 냄새도 많이 나고. 일본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면 길거리에도 사찰이 많아가지고 향 냄새가 좀 많이 나는데 거기는 좀 그게 좀 되게 심했었나 봐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뭐 이런 소리가 막 들려드니까 뭐 그 싱잉볼이라고 아세요? 영상이나 이런 거 할 때 약간 그런 뭔가 이렇게 하는 이런 소리가 그 안에서 이렇게 막 나고 좀 되게 기분이 묘한 느낌이 나는 그런 곳이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네. 꼭 뭔가 이렇게 막 도깨비 불러낼 것 같은 그런 소리가 이제 막 났다고 해요. 뭐 차 한 잔을 줄 테니까 앉으라고 해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부처상도 있고 이제 여기도 그런 사찰인가? 도깨비 상도 있고 뭐 꽃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사찰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차도 가지고 왔고 해서 한 잔 먹으면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는 무슨 신을 모신다는 설명을 이렇게 막 했나 봐요. 근데 이제 다른 말은 뭐 못 알아듣겠고 솔직히 뭐 관심도 없었대요. 그냥 뭐 밥 공짜로 주고 잠 공짜로 재워준다고 하니까 이제 간 건데 뭐 말이 많으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들었던 게 칸논이라는 이름을 들은 거예요. 자기 처음에 캐논 카메라 얘기한 줄 알았대요. 예.
근데 여기서 하나 설명을 드릴 건 일본에서 칸노이라는 그 신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관세음 보살을 일본에서는 칸논이라고 하는데 예. 캐논 회사가 그 칸논에서 이름을 따와서 만든 게 캐논입니다. 오. 왜냐면 그 관세음 보살은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고 해요. 맞죠. 그래서 많은 중생을 보고 많은 중생을 다스린다 해서 그러니까 캐논이 말 그대로 관세음 보살에 그렇게 많은 걸 본다는 뜻의 카메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오. 이 신의 이름을 따서. 근데 이제 뭐 솔직히 관심이 없어서 본인은 그냥 지나갔고 뭐 숙식은 이제 어떻게 되나 자기는 그 얘기가 나올 것만 기다렸대요. 근데 또 이제 여기서 지내는데 돈은 들지 않지만 일거리를 조금씩은 이제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뭐 홍보하는 거를 도와달라는 건가 싶어가지고 알겠다. 내가 그런 건 다 도와줄 수 있다. 나 힘 좋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러냐 해서 이제 잠자리랑 식사 뭐 옷까지 이런 건 제공을 해주고 가끔 자기네들이 일하는 거를 도와주면 알바비도 준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 사람은 이제 빨리 돈 벌어가지고 빠침코 갈 생각만 하고 있어가지고 자기가 이제 잃은 돈 다 따서 이제 한국으로 다시 가겠다는 그런 큰 꿈을 안고 알겠다. 승낙을 받고 이제 방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뭐 혼자 쓰는 방은 아니고 뭐 여러 명이 이렇게 있는 방이었대요. 3명이 방에 있었는데 생긴 게 좀 희한했대요. 그래서 뭐가 희한했는가? 한 애는 달마도사를 닮았고 한 애는 삼장법사를 닮았는데 한 애는 여우를 닮았대요. 그 애들이 그럼 나중에 그 얘기 계속 나와? 이랬더니 계속 나온대요. 일단 알겠다 그러고 이제 저도 얘기를 듣는데 근데 처음 만나니까 뭐 좀 어색하잖아요. 그냥 밤새 여기에 찬양하는 말만 하길래 그냥 귀 닫고 잤대요. 그리고 이제 잠이 들었는데 또 그 어제 올 때처럼 막 이런 그 소리에 이제 잠에서 깼대요. 잠에서 깨니까 이제 그 향냄새가 더 짙게 나더라는 거예요. 좀 기분이 묘했대요. 일어났는데도 향냄새가 계속 나서. 근데 이제 그 여우 닮은 애가 옷을 갈아입으라면서 줬는데 약간 승려복? 뭐 생활한복 같이 생긴 그런 옷을 주더래요. 여기가 뭐 중국이야? 뭐 무술 훈련하는 거 뭐 다 똑같은 옷 입고 여기서 뭐 하나. 그래서 이제 그 애들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니까 되게 큰 이런 강당 같은 데가 이제 나왔대요. 예. 근데 거기 사람들이 이렇게 쭉 앉아있는데 합장한 자세로 이렇게 땅바닥에 앉아있더래요. 얘네는 또 여기서 다 뭐 하는 건가? 아침에 명상하나? 일본 애들은 또 이런 게 또 있나 싶었는데 자기는 배도 고프고 밥은 언제 주나 이제 그런 생각만 들고 그러니까 이 짓을 매일 해야 되나 진짜 아찔했대요 그때. 그렇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어제 이제 이곳에 데리고 왔었던 여자 돌순이라고 할게요. 그 돌순이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일어나더니 그 왜 스님한테 인사하듯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렇게 손 모으고 이렇게 그런 인사를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더니 자리에 앉아서 뭐 주문을 외는 건지 노래를 부르는 건지 뭐 다들 부르더래요. 근데 뭐 일본어라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듣다 보니까 그게 경문을 읽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알아들은 말이 한마디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뭔데? 이랬더니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이 말밖에 안 들렸대요 자기 귀에. 근데 그게 이제 그 천수경의 시작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블라블라 막 하면서 이제 여기가 부처를 모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 보다. 여기는 또 이런 게 또 있구나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몇 달을 지냈대요. 별 이상한 건 없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인지 그 돌순이가 자기를 찾아왔대요. 방을. 여기 생활도 이제 잘하시는 것 같고 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괜찮겠냐. 알바비는 주겠다. 했더니 뭐 돈 준다니까 무조건 하겠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할 수 있다. 했더니 며칠 교육을 이제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내일 이제 방으로 사람을 보내겠다. 알겠다. 이러고 이제 내일만을 학습을 기대를 하면서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 달마도사 닮은 애가 자기를 이렇게 많이 보더니 갑자기 웃더래요. 좀 뭔가 소름이 좀 끼쳤대요. 그 달마도사 닮은 애가 자기 보고 웃는 게. 왜 웃어? 이랬더니 너 이제 일한다며? 축하해 이러더래요. 그래서 일하는 게 축하받을 일인가? 그랬대요. 백수보단 낫잖아. 그래서 그러네. 그렇지. 이제 그냥 그러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이곳에서 일하게 되는 건 엄청난 일이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뭐 너도 일해? 이랬더니 자기는 선택받지 못해서 일을 못했대요. 속으로 생각했더니 뭐 선택까지 받아야 될 일인가?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우리 칸노님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더래요. 또 시작하는구나 저 칸노 얘기.
근데 몇 달을 지내면서 솔직히 관심이 없었대요. 명상한다고 앉아가지고 잠만 자니까 저 사람들이 뭘 부르는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칸론이 그냥 일본 신 이름인 줄 알았대요. 뭐 도깨비 이름. 그래서 이제 뭐 불교에 솔직히 자기는 관심도 없고, 밥 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게 이제 좋았고, 다음날부터 이제 돈 벌 수 있다는 그런 설레임을 안고 잠을 잤대요. 다음날 이제 자기 데리러 온 사람 따라서 가는데,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한참을 가더래요. 몇 시간을 가더래요, 차를 타고. 논밭밖에 안 보이고, 갑자기 산이 보였다 바다가 보였다, 도통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갔대요. 아니 무슨 교육을 이렇게 멀리 하러 가나. 이게 교육인지 이게 뭔지, 그러면 나는 매일같이 교육을 이렇게 멀리 받으러 와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에, 진짜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진짜 현타가 제대로 왔대요, 그 당시. 그렇게 이제 도착을 하니까 산속인데 바다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와, 진짜 풍경 하나는 진짜 끝내준다. 진짜 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꼭 성벽처럼 이렇게 엄청 높은 벽이 있었는데, 덩굴이랑 이끼가 꼭 건물을 집어삼키는 것처럼 엄청 이렇게 뒤덮여 있었대요. 여기를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여기 문이 있다고도 모를 정도에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 있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문 열리는 소리도 엄청 웅장했다고 해요, 본인 기억에. 안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뭐 이게 마당인지 숲인지 막 나무도 엄청 많고 음산했대요. 꼭 입김 나올 것처럼 한기가 느껴진다 그러죠. 그래서 아니 이런 데서 무슨 교육을 하는 건데 나 여기서 죽나? 뭐 이런 생각도 했대요, 본인이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런 데를 이제 지나서 어느 집 이런 현관문 같이 생긴 문 앞에 서가지고 뭐 두들기고 뭘 하길래 이렇게 올려다 보니 그냥 되게 오래된 그런 별장 같은 느낌이었대요. 엄청 큰 그런. 안으로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여서 앉아있더래요. 이제 왔냐 뭐 이러면서 그 차 태워서 온 사람이랑 막 인사하고 뭐 얘기를 하더래요. 교육을 여기서 하나 싶어서 무슨 교육을 하길래 여기까지. 본인은 이제 불만이 많은 거예요. 네. 내가 그 돈 뭐 얼마 벌자고 내가 이 집까지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차 한잔 하자고 하길래 따뜻한 차를 먹고 하니까 이제 긴장도 좀 풀리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거기 모여있던 사람 중에 나이가 좀 지긋한 여자분이 자 이제 시작해보자 이러면서 일어서더래요. 그래서 뭘 시작하는 건지 뭐 모르겠지만 일단 따라갔대요. 산길을 따라서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그 바닷길 따라서 이렇게 가니까 항구가 나오더래요. 그 항구에 이제 배가 한 두세 척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또 배를 타고 또 어디를 가나 이런 생각이, 와, 나 다시는 이거 못한다고 해야겠다, 돌아가면. 그러면서 이제 그 데리고 온 사람이 가방에서 웬 파일 같은 거를 꺼내더니 이제 이걸 들고 오라고 이러더래요. 엄청 무거웠대요.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뭐 말도 안 끝났는데 그냥 휙 가버리더래요. 쫓아가는데 그 파일 하나가 툭 떨어져가지고 뭐 엄청 많았나 봐요, 파일이. 그래서 그걸 이렇게 줍다 보니까 뭐 사진도 있고 뭐 이력서인지 뭐 사람들 사진도 막 붙어 있고 뭐라 써 있고 해서 그렇게 보니까 뭐 이름이랑 뭐 가족관계 뭐 특이사항인 미상 뭐 이렇게 막 써 있더래요. 근데 사진이 이렇게 그냥 인쇄된 그런 사진인데 뭐 얼굴 사진이랑 손 사진 이런 게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왜 사람 얼굴을 찍으려면 얼굴이 눈, 코, 입이 다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마랑 눈밖에 안 나왔더래요. 손 사진하고. 그래서 이거 뭐야? 이러고 이제 있는데 뭐 하세요? 빨리 오세요. 그래서 예 이러고 이제 뛰어갔는데 항구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서 있더래요. 그리고 이제 차트를 달라고 하더니 이름을 막 부르고 이제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랑 사진이랑 본인 확인을 이렇게 막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국 사람도 있었대요. 되게 반가웠대요. 또 본고에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별장으로 간 거예요. 15명 정도였던 것 같대요, 자기 기억에. 자기는 이제 오래돼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 정도 여자 남자가 섞여서 왔는데 다 젊었대요. 많아야 뭐 한 30대 초반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을 하러 온 건가 이제 싶었는데, 아까 그 한국 사람이 여자였는데 계속 눈이 가더래요. 한국어가 그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던 여자도 한국어를 하니까 이렇게 좀 놀라는 눈치였대요. 그러더니 여자가 다행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일하러 온 거냐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러 왔어요? 그랬는데 여자애가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제 나이 지긋한 여자분이 방배정이랑 규칙을 설명해 준다면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갔대요. 되게 아쉬웠대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지내는 듯 싶었대요. 근데 자기는 또 그 차를 타고 그 몇 시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전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을 그 일을 했대요. 근데 갈 때마다 그 전에 도착했었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진짜 뭐 일본에 일을 하러 왔나 보다. 그래서 어디 취업을 했나 보다 사람들이. 왜냐면 다 젊었으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제 하루는 궁금해서 가는 길을 물어봤대요. 이 사람들은 근데 다 어디로 가는 거냐. 온 사람들이 많은데. 그랬더니 되려 그 사람은 몰랐어요? 뭐 약간 이런 반응이더래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말을 잘못하나 싶어서 이제 그냥 머리를 극적극적하고 이제 그냥 예 그냥 그랬는데 칸너님께 귀의하러 가셨죠? 허허허 뭐 이러더래요. 그래서 에? 이랬는데 속으로 생각하니까 귀의를 했으면 한 거지 귀의를 하러 가셨죠는 그게 무슨 말이지 싶더래요. 그렇잖아요 말이. 귀의를 했으면 했는데 귀의를 하러 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냥 저 사람이 말을 조금 잘 못하는 사람인가 그냥 그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대요. 근데 그날은 그냥 생각이 좀 많아지더래요. 여기서 그래도 지낸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보통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고 솔직히 자기는 그냥 길에서 만난 어떻게 보면 그냥 그지잖아요. 근데 그런 자기한테 밥도 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돈도 주고 일도 시키고 도대체 여기는 뭔가 진짜 그냥 뭐 이런 단체가 있나? 이런 좀 돈 없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먹여 살리는 일본에는 그런 단체가 있는 뭐 이런 생각을 막 했대요. 이날도 배에서 이제 사람들이 왔고 또 별장으로 데려다 주고 이제 뭐 그냥 또 그런 일을 또 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음부터는 이제 혼자 이 일을 도맡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피곤해졌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면 그 몇 시간을 운전해서 거길 가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평소에는 번갈아 가면서 운전을 했대요. 근데 자기 혼자 그걸 다 해야 된다니까 자기는 그냥 되게 피곤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늦게 도착도 했고 주차하고 이렇게 담배 하나 피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그 돌순이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담배 피면서 이렇게 껄렁껄렁 이렇게 걸어가는데 그 교육한다고 데리고 다녔던 그 남자분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둘이 얘기를 하고 있나 보다. 인사나 하고 들어가야겠다 이러고 이제 가는데 돌순이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세요. 그러더래요. 그 남자가 이제 한국과 중국이 그나마 제일 쉽습니다. 그러더래요. 뭔 소리인가 싶은데 뭐 젊든 늙든 어리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 돌순이가. 그래서 남자가 알겠습니다. 도통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근데 이제 또 엿들었으니까 또 엿들은 것도 들킬까봐 이제 또 그냥 방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들어갔대요. 근데 들어와서 이제 막상 생각을 해보니까 저게 무슨 대화인가 너무 궁금하더래요. 뭐가 한국이랑 중국이 그나마 쉽다는지 젊고 늙고 그게 돌대가리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잤대요. 그렇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이제 한국에 가는 일이 많아졌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 새로운 곳에서 사람들을 데리러 가야 된다고 이제 한 열댓 명 이렇게 사람들이랑 같이 갔대요. 이제 가면서 차에서 마스크랑 장갑을 주더래요. 그래서 오늘은 또 뭔 일인데 또 이런 걸 또 시키나 해서 마스크랑 장갑을 끼라 그러길래 이제 그걸 꼈는데 내려서 이렇게 보니까 그 항구에 도착한 사람들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더래요.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다 오는 건가 진짜 뭔가 싶어서 이제 걸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누가 봐도 병자 같더래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케이스가 다른 거죠. 그동안은 되게 젊고 그나마 그래도 좀 멀쩡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엔 누가 봐도 병자래요. 그래서 이제 병에 걸린 사람인가 싶어서 이래가지고 마스크랑 장갑을 끼라고 했나 보다 싶어서 근데 또 어느 날과 똑같이 이제 또 차트 보고 호명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한 아줌마가 제 아이는 병에 안 걸렸다면서 막 살려달라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같이 온 일행들이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면서 이제 그 아줌마를 통제를 막 시켰대요. 여기서 막 이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차트 확인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본거 하나로 뭐 사람들을 얼마나 싫겠어요. 차례에 걸쳐서 싫고 다시 돌아왔는데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의문도 생기고 궁금하고 대체 저 많은 사람들이 왜 오는 거고 어디로 가는 거고 본인이 이제 그게 궁금해지기 시작했는데 아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그 돌순이가 했던 말이 성전에 있는 그 누구한테도 이 일에 대해서는 누설을 하면 안 된다. 아무도 모르게 이 일을 이제 해야 된다. 근데 뭐 받는 돈도 이제 상당했고 해서 아무한테도 이제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그 달마도사 닮은 애한테라도 은근히 좀 떠볼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제 이렇게 떠보기 시작했대요. 그랬더니 그 달마도사가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택받기도 쉽지 않고 많지도 않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냐? 몇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너도 이 일이 하고 싶냐? 이랬더니 자기는 선택만 받는다며 자기는 몸을 불살라서라도 이 일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일이 무슨 일인지는 아냐 이랬더니 이건 칸노님을 위한 일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칸논을 위한 일? 그 위한 일이 뭔데? 뭐 아는 거 있어? 이랬더니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너가 아는 거 혹시 있어? 이랬더니 왜? 너 무슨 일 하는데? 오히려 되려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 나 그냥 뭐 운전만 하지. 이제 그랬대요. 나도 이거 들은 얘기인데 나도 아직은 칸논님을 뵌 적은 없어. 근데 우리 모두는 다 한마음 한뜻으로 칸논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빌고 있는 거야. 언젠간 우리도 다 칸논님 품으로 갈 수 있어.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 적은 없는데 그 품으로 간다는 건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살아있다는 거야 싶더래요. 여기는 내가 더 이상 오래 있을 때는 아닌가 보다. 이게 더 있다가는 진짜 내가 궁금해서 내가 먼저 죽던지 진짜 이걸 내가 까발려서 쟤네가 나를 어떻게 하던지 둘 중에 하나는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에 요번에까지만 어떻게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날은 자고 다음날 돌순이를 찾아갔다고 해요. 이제 내가 한국에 어머님도 계시고 이제 내가 가족들한테 이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돌순이가 갑자기 칸노님을 위해서 이곳에 발을 들이신 분이 가족이 어딨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개소린가 싶더래요. 아니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 그래서 온 거지 가족을 버리라고 여기에 온 건 아닌데 이 여자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여기서 얘한테 뭐라고 얘기했다가는 내가 발목이 잡히겠구나. 그렇죠.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그 칸농, 그쵸.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방으로 돌아왔대요. 돌아와서 또 그렇게 일을 이제 며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밤에 이제 잠도 잘 안 오고 싶어서 이제 담배를 하나 피러 밖에 이제 나가는데 사람들이 한쪽에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그 강당 구석에서 뭐 얘기를 막 하더래요. 뭔가 싶어서 이렇게 쓱 이제 가는데 자기를 보더니 막 조용히 하라고 입에다가 막 손을 이렇게 대더니 막 여기로 오라고 손으로 막 이렇게 까딱까딱 하더래요. 쓱 가니까 여기서 자기네들 본 거는 비밀로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불도 안 들어오는데 여기서 뭐 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집에 가고 싶어서 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나도 가고 싶은데 나도 껴줘라 이랬더니 그럼 우리 같이 얘기를 해보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조용한 데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다녔잖아요. 우리 봉고차에 가서 얘기를 합시다 이래서 이제 봉고에 가서 들은 얘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해요. 자기네들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들었었던 어떻게 보면 썰이죠. 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온 지 뭐 오래된 사람은 5년이 넘었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뭐 한 1년 됐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한 7년 지났다고 하고 근데 한 번도 그 여기서 오야지를 본 적은 없대요. 없지만 그렇다고 왜 우리가 뭐 절에 간다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만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님이 있는다고 이제 믿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는 꼭 사람들이 그 신이 꼭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직접 본 사람은 없고 자기네들 처음에는 돌순이가 여기 오야지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거는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죠? 이랬더니 뭐 자기도 잘은 못 봤는데 언젠가 누구를 보더니 땅에 덮짝 엎드려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뭐 뭐 이런 일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빵이 따로 있나 보다 그런 생각만 했는데 그래서 그 충격적인 얘기가 뭐냐 제가 물어봤죠. 관세음 보살은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을 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카더라잖아요. 지금 말로 하면은. 근데 그게 말 그대로 사람 1000명이 있어야 눈 1000개랑 손 1000개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여기에 왔는지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이거 범죄인가? 내가 여기 계속 있다가는 안 되겠다. 진짜 여길 나가야겠다. 근데 또 그냥 나갔다가 나도 혹시 뭐 무슨 일을 당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그 다음날인지 시내에 나가서 한국으로 전화를 했대요. 야, 내가 이제 한국에 갈라 하는데 내가 뭐 상황 설명을 길게 할 수는 없고 내가 여기서 나가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네가 방법을 좀 강구해서 일본에를 이제 오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나갈 채비를 준비를 하는데 그날 저녁에 처음에 이제 교육을 데리고 갔었던 남자가 방으로 찾아왔대. 그러더니 이제 같이 얘기를 좀 하자고 해서 이제 나가서 담배 하나 이렇게 피는데 다 들으셨죠? 그러더래요. 뭘요? 그랬더니 저도 다 압니다. 이러더래요. 뭐 아는 거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해봐요. 난 무슨 말 하는지 도통 모르겠네. 그랬더니. 근데 여기에서 안다고 해서 아는 척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다 알아도 모른 척하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전 아는 건 없지만 알면 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몰라도 안다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알면 사람은 눈이 바뀌고 목소리가 바뀝니다. 절대 돌수님한테 들키지 마세요. 이 얘기만 하더니 인사를 꾸벅하더니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저 뭘 아는구나. 쟤는 뭘 알아. 아는데도 쟤 뭐 꼬투리가 잡혔나? 이제 싶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못 나가고 지금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뭐 경찰에 신고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이상한 일에 연루됐다고 하면은 이제 다시는 일본에 못 올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경찰에 신고도 못 하고 여기 계속 있기에는 이제 좀 무섭고 나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누설 금지라고 했어도 내가 피가 마르려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여우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삼장법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그날 이제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싹 삼장법사가 꼭 뭔가 아는 것처럼 와가지고 담배를 하나 틱 건네더니 힘드시죠? 그러더래요. 뭐 사람 사는 거야 뭐 다 힘들죠. 이제 그랬대. 많이 힘드실 겁니다. 하하 이러더래요. 뭘 아세요? 알아도 모르는 게 답입니다. 그러더래요. 여긴 무슨 하나같이 다 뭐 알아도 몰라야 되고 무슨 알면 아는 거지 무슨 알아도 모르는 게 어딨냐고 했더니 그냥 알아도 모른 척 하세요. 그냥 허허 하는 게 살 길입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면 안다고 말하면 그게 죽는 길이에요? 이랬더니 허허 조금 더 빨리 칸노님께 가겠죠. 이러더래요. 그러면 그렇게 너님들이 좋아하는 칸노님한테 빨리 가는 게 좋은 거 아니냐 했더니 갑자기 그 웃는 상의 그 사람이 눈을 탁 뜨더니 그러더래요. 눈을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양눈이 하얗더래요. 그 삼장법사가. 근데 계속 웃고 있는 눈이어서 저 사람은 눈을 못 뜨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표정이 싹 굳고 눈을 딱 떴는데 양눈이 하얗더래요. 그러더니 그 오빠한테 그러더래요. 우리 모두 인간의 마음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세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이곳의 속세가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 그 좋다는 칸노님은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이 하얀데 눈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더래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당신은 칸노를 믿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솔직히 그게 뭔지 모르겠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뭔지 모르겠고 그게 먹는 건지 뭔지도 난 잘 모르겠다. 그 사람 그게 당신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개소리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얘기하냐고. 미치겠다. 이게 진짜. 뭔 얘기인가? 무슨 얘기를 딱 그냥 뭐라고 이렇게 딱 해주면 좋겠는데 이 얘기하면은 뭐 저 답이 나오고 저 답 얘기했더니 또 이 답이 나오고 그냥 누가 속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물어봤죠. 내가 그냥 여기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저는 죽습니까? 조금 더 빨리 칸노님께 가시겠지요. 이러더래요. 그럼 그 말은 그건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당신도 여기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전 그냥 이곳의 속세가 좋습니다. 그러더래요. 그 사람이 눈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뭐 알 수는 없잖아요. 눈은 허여니까 뭐 당연히 배관이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지만 눈을 굴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빠가 그랬대요. 당신은 당신의 자식이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대요. 갑자기 눈물을 툭 떨어뜨리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제 자식은 먼저 칸노님께 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기 뭐 있다. 이거 정상 아니다. 얘네 뭐 잡혀서 얘네 여기 있구나 싶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짱구가 굴러가더래요. 거기서.
이거 그래 내가 한국을 못 가도 있는 동안 재밌게는 있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내가 죽을 거면 호랑이 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여기서 일단 재미를 찾아보자. 예. 피가 마를 일이 아니다. 알겠다. 내가 이제 당신의 눈물을 알겠다. 내가 그 칸론인지 깡론인지 내가 모르겠고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여우가 칸론은 없어요 이러더래요. 예. 그랬더니 그 달마도사가 야 빨리 자. 칸론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더니 쑥 하더니 이불 덮고 들어가더래요. 예. 얘네 뭐가 있다. 얘네 뭐지? 그리고 이제 며칠을 사람들을 계속 동태를 살펴봤대요. 예. 연결고리는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와, 알 수가 없다, 근데. 예. 몇 년을 여기 있었는데 왜 집을 못 갔고 이 사람은 자식을 그 칸론인지 깡패인지 보냈고 이 애는 또 칸론이 없다 하고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근데 이게 알아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래요.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예. 그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 드넓은 산속에 그 바다가 보이는 풍경 좋은 곳에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 오빠가 삽을 들고 거기를 찾아가요. 예. 땅을 팝니다. 오. 뭐라도 있다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없어질 수는 없다. 그렇죠. 근데 이게 자기가 땅을 한 몇 삽 푸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이제 생각은 엄청 하고 간 거예요. 이거 땅 파면 이거 나온다 이거. 예. 너네 이제 다 끝났어 이러고 이제 가서 이제 몇 삽을 팠는데 이거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더래. 현실이다, 이거 진짜. 예.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대요 별장에. 예. 자기가 그 오래 일을 해도 그 별장안은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한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많은 사람들을 보낼 거면 배도 그만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배는 그냥 양이 그만큼이에요. 근데 사람은 많아. 근데 무슨 유람선이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로 싣고 나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날 바로 배를 타고 온 건 아니겠다. 어디에다 뒀다가 이거 데리고 오는 거다. 어디에 뒀을까 이 많은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 별장이 어마어마했대요 크기가. 그 별장을 이제 자기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예. 교육할 때도 이제 먼저 가서 이렇게 세팅도 하고 이렇게 했었나 봐요. 예. 믿었으니까 그렇게 해줬겠죠. 아마 이 사람이 별 진짜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처럼 보여서 일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예. 진짜 다 관심 없고 그냥 얘는 담배만 주고 술만 주면 예 이러니까. 그래서 오빠를 더 신임했을 수도 있어요. 그 돌순이가. 오히려 무슨 신자들처럼 믿습니다 이랬으면은 안 시켰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집안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그 건물 뒤쪽에 예.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철제 계단 있죠? 예. 그 철제 계단이 있는데 자기는 그 계단을 못 내려갈 뻔했대요. 왜? 이랬더니 야 계단 존나 좁아. 나 들어가는데 내가 죽는 줄 알았어. 그냥 거기 들어가면서.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일단 들어갔어. 그래서 화장터가 있대요. 예.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옛날에 일본에서 뉴스에 나온 적이 있대요. 예. 왜 한국도 그렇지만 왜 뉴스가 됐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기자 같은 게. 근데 일본에서도 그런 게 이슈가 있었었나 봐요. 그 당시에. 예. 근데 일본도 그런 큰 이슈가 나면 꼭 연예인 사건 터뜨려가지고 그런 이슈가 또 없어지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그랬대요. 오빠 말로는. 근데 자기가 살면서 이런 뉴스나 이런 거 찾아보면 없대요. 오래도 됐고 기사도 네. 없고. 화장터가 하나가 아니고 열 몇 개가 된대요. 지하 1층, 2층, 3층이 다 그냥 화장터래.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을 했으면. 예. 이렇게 청소를 깨끗이 한다고? 씻기도 하고. 자기가 되게 멍청해서 계산이 안 되더래요. 예. 그러니까 1000개 눈, 손 필요해. 그럼 자기가 일하기 전에 누군가는 계속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미 1000개 채우지 않았을까 싶었대요. 본인 생각에는. 그렇잖아요. 예. 자기는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여기 온 지 한 7년 됐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7년 동안 사람을 죽여서 1000명을 죽였겠다 싶더래요. 자기 생각에. 예. 그러니까 자기 계산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더래요. 그럼 뭔가 이게. 그리고 여기 온 사람들이랑 거기 있는 사람들이랑은 또 무슨 연관 관계가 있나? 예. 이게 싶고. 근데 일단은 그래요. 화장터 있어. 그리고 이제 방들을 이렇게 쭉 봤대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자고 먹고 했으니까. 혹시 이 집에 또 어디 이상한 데다 사람들 가둬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자기가 그냥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거든요. 내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나. 지금이야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시대가 너무 옛날이잖아요. 자기 혼자 무슨 영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어이없어서 그냥 담배 하나 피면서 밖에 나오는데 어디서 그 자갈 그 타이어 소리가 나길래 다시 그 좁아쳐진 계단 사이로 또 갔대요. 거기서 이제 담배 피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돌순이가 거기를 왔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나 듣고는 싶은데 이제 몸을 껴가지고 나갈 수도 없고. 근데 그쪽 이제 지하 있는 쪽이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오빠가 얘기하면서 엄청 욕을 많이 했어요. 내가 그때 그걸 알았더라면 여기에 몸이 끼면서 수고를 안 했을 텐데. 근데 거기서 가까워지니까 얘기가 들리더래요. 벽 하나 놓고서 이제 얘기가 들리니까 순서를 얘기를 하더래요. 뭐 어디부터 뭐 가공을 하고 뭐 그래서 가공? 자기가 이제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알아듣는 것만 막 들으면서 그리고 이제 뭐 100 몇 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좀 알아들었어요. 이렇게. 아니 하나도 못 알아들었지. 그럼 어떻게 알아듣냐?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갔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들었었던 거죠. 100 몇 번, 몇 번째 가동 내려와서 이제 화장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니까 그 화장터에 번호가 있대요. 그러니까 다 돌리는 건 아니었었던 거예요. 돌리던 화장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게 사람을 태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볼 때 뭐 이런 죄도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100 몇 번째라니까 100 몇 번째 사람이 뭐 어떻게 된다는 건가 해가지고 일단은 다시 성전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 삼장법사한테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오늘 있었던 얘기를 다 했대요. 나도 이렇게 다 깠으니까 너도 깔아 네 패를. 나 진짜 궁금해서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얘기를 해라. 나 내 목숨을 걸고 난 얘기를 다 했다. 이랬더니 삼장법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당신의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주니 나도 하나를 까겠소. 오. 자기는 자기의 눈을 캐노님께 드렸다는 거. 아, 그래서. 근데 늘 그 사람이 왜 삼장법사야? 이랬더니 그 손오공 만화 보면 삼장법사가 이렇게 스님처럼 팔 이렇게 긴 그런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손이 없었대요. 예. 한쪽 손이 없고 양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식은 왜 보냈냐? 자식은 원래 한쪽 눈만 이제 캐노님한테 드리기로 했는데 예. 출혈이 심해서 죽었대요. 근데 이미 자기는 눈을 양눈을 다 잃어서 자식이 죽은지도 몰랐대요. 예. 그러니까 죽은지도 모르는 자식을 계속 껴안고 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잔다고 생각을 했대요. 약을 먹이고 이제 잔다고. 며칠 지나니까 이제 막 썩은 내가 나니까 이게 뭐 무슨 일이냐고 이제 이랬더니 그 여우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애가 죽었다. 예. 자기는 여기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왜 있냐? 그랬더니 여기 오는 사람들이 있죠. 한국에서 다 실종신고가 된 사람들인데 실종신고가 된 사람들의 가족들을 여기다 먼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가족들을 만나게 해준다면서 실종신고 된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온 거예요. 우와, 예.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결국은 다 가족인 거예요. 온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실종된 사람들의 가족, 그죠? 네, 가족과 실종된 사람. 근데 나중에 왜 풍병자가 왔다 그랬잖아요. 개수를 못 채우잖아요. 오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이 다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없잖아요. 건강한 사람들인데 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병자들이라도 막 데리고 온 거예요. 화장된 거는 왜 별거 없어요. 그 손을 쓰면 그 손만 쓰면 귀이 되라고. 근데 그게 그 관세음보살이 되고자 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야 이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절에 가면 부처상이 앉아있지 부처가 막 움직이고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 자리에 네.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칸논이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 어디 있냐. 근데 그 부처상 있는 그 상 뒤에 그 네. 사람의 거처가 있대요. 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 그래서 뭐 1000개의 눈이 생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거고 1000개의 손이 생기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뭐 도통 이게 뭐 상상이 안 가네. 아니 사람이 눈 1000개가 왜 필요하고 손 1000개가 왜 필요하냐. 무거워서 걷기나 하겠냐 이랬더니 삼장법사가 당신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돌순이가 당신을 믿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오빠가 너무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이 오빠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생각해봐. 사람한테 1000개의 손을 달아놓으면 뭐 할 거야? 어떻게 걸어다닐 거야? 무거워서? 그리고 1000개의 눈 갖고 뭐 할 거야? 어디다 다 붙일 거야? 1000개의 눈을? 그래서 그럼 그 사람을 만날 순 없냐? 칸논이라는 사람 만날 수는 없는 거냐? 했더니 아 만날 수는 없대요. 예. 우리가 신을 어떻게 만나겠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삼장법사가. 그럼 당신은 아직도 그 사람이 신이라 생각하냐? 당신의 자식을 잡아먹었는데. 아니다. 내 자식은 그래도 칸논님한테 귀의돼서 좋은 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있을 거라고는 당신 생각이지. 당신 새끼는 그냥 썩어 죽은 거야 여기서. 이 멍청한 사람아. 실종? 니들이 여기 와 있으니까 거기서 실종 신고하는 거요. 나가야지. 왜 여기 계속 있어? 나가야지. 이랬더니 자기가 또 나가야지 싶을 때는 이제 겁이 난대. 아. 그냥 죽을까봐. 그리고 자기는 이제 눈이 안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여기 있는 거래.
당신이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어서 모르는 거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상인이 없대요. 네. 누군가는 다 손이 없고 누군가는 눈이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여봤자 예. 뭐가 되겠냐. 두 눈 멀쩡하고 두 손 멀쩡한 사람들이 더 빠르지. 우리 같은 이런 병든 사람들이 뭐가 빠르겠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걸 알았는데 그럼 자기 가족도 다 죽었다고 생각은 할 거 아니냐. 그럼 나는 결국은 지금 여기 사람 죽이는 거 배달하는 사람밖에 더 되냐 나는. 네. 내가 제일 못된 새끼 여기서. 아 칸놀인지 개놀인지 그 X는 저기 앉아가지고 가만히만 있지. 결국은 내 손에만 피 묻힌 거 아니냐. 이거 어디냐고 막. 와. 그러고 이제 거기 성전 다 때려 부수고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 아예 죽일 거면 죽여보라고. 근데 이 오빠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덤빌 만한 등치는 안 되거든요. 좀 크시구나, 등치가. 192에 몸무게가 그 당시에 한 110kg 정도 됐대요. 못 덤비지, 그러면. 지금도 그 정도 돼요. 지금도 한 100kg는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성전을 부수고 돌아다니는데 뭐 할 거예요? 진짜 뭐 고릴라가 뛰어다니는 것 같이 보였을 텐데. 예.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진짜 총 들고서 쏘는 거 아닌 이상은 뭐 어떻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나오라고 이 개놈 새끼들 이러면서 막 다 부수고 불상 다 없고 이러니까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죠. 막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돌순이가 연락을 받고 왔나 봐요. 돌순이가 막 소리 지를 줄 알았나 봐요. 앉으세요 이러더래요. 그 행동을 멈추고 앉으세요. 앉기 미친 너나 앉아. 야 니는 눈깔 똑바로 뜨고 다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쪽으로씩 봉사 만들고 너 참 좋겠다. 앉으세요 이러더래. 니나 앉으라고. 내가 앉아봤자 니 키보다 더 커. 그리고 일단은 얘기는 좀 해보려고 이제 앉았는데 앉았더니 정말 그냥 이 여자보다 크더래요 자기가. 예. 진정하시고 자기 얘기를 들어. 뭘 진정해? 야 나 한국에 착하게 살았어. 근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니 대신 저 뭐 문제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대신 내가 사람들 좀 같은 사람 탓으로 그냥 꺼져. 이렇게 이제 그 운전 처음에 이제 같이 했었던 그 남자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어서 자기가 우는 줄 알았대요. 웃고 있대요 남자가. 이 새끼도 뭐지 싶더래요.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 예. 웃기냐? 야 웃겨? 근데 그 남자가 막 크크크 하더니 크게 막 웃더래요. 들켰네? 이제 그러더래요 그 남자가. 들켰네. 예. 그 남자가 칸논이에요. 헐! 네. 소름 끼쳤어, 오. 관세음 보살은 지금까지도 성별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아요. 예. 남자냐 여자냐. 아,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관세음 보살은 여자라고 해가지고 이 뒤에 보살은 한국에서는 이제 여신도들한테 보살이라 붙여서 왜 누구 보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자의 이런 명칭이 된 거죠. 예. 이게 이제 관세음 보살에서 따와서 그렇게 됐다고는 하지만 관세음 보살은 아직도 성별이 예. 뭐 딱 여자다 남자다라는 그런 게 딱 정해지진 않았어요. 예. 근데 그 남자가 겉은 남자인데 밑에 성기는 여자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야, 자기는. 지금도 흔하진 않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그런 사람이 흔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산 거예요. 미쳤네. 근데 요즘은 뭐 다 검색하면 나오겠지만 예. 그 관세음보살 그 경문이 있어요. 그 경문에 내 이름을 부르면 뭐 다 된다는 약간 이런 뜻의 그런 게 있어요. 뭐 불 속에서도 내 이름을 부르면 뭐 불이 꺼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약간 자기가 이미 관세음보살이야 본인이. 네. 그래서 그 오빠가 그랬대. 야 관세음보살이 1000개의 눈이랑 손을 왜 갖고 있는데 야 많은 사람 구하라고 손을 갖다 뒀지 많은 새끼 쳐죽이라고 1000개의 손을 달고 있냐? 맞네. 야 1000개의 눈으로 많은 사람 보고서 이게 다독이고 이렇게 하라고 1000개의 눈 단 거지. 1000개의 눈으로 야 1000명을 쳐죽이고 자빠졌네. 아유.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해서 막 경찰이 거기까지 오고 이러는 동안 이제 이 오빠가 조사받는 동안 일본에서 지낼 기간이 경과를 거예요. 와. 결국은 이 오빠는 불법 체류자인데 이 사람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말도 안 들어주지. 대상한 사람 불러주지도 않지. 근데 자기는 뭐 일본어도 이창하지가 않지.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들은 이 오빠가 용병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인. 득치 막 보면은 막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빠는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 새끼들이 이래서 나를 이 일을 시켰구나. 오. 얘 길거리에서 이런 일 할 새끼들 구했네. 길바닥에서. 막 그런 생각이 이제 막 들면서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변호사를 보내고 데리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되게 오래 걸렸대요. 그 국제재판으로 넘어가고 막 이러면서. 예. 뭐가 됐든 사잖아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인.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 사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몇 년의 싸움을 끝내고. 예.
그렇게 이제 한국에 돌아오나 싶었더니 일본에서 사업을 어떻게 잘해서 지금까지 그번에 일본에서 잘 있고 예. 그런 얘기를 간추려서 어떻게 해봤는데 얘기가 어떻게 또 급반전으로 끝난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화끈한 조커님의 그 언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더 몰입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그랬나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야, 역시 재밌게 조커님이시네. 들어주셨습니다. 진짜로 조커님의 언변은 전에는 조금 이제 좀 네, 아무튼 좀 순화하시는 맛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으셨네. 네, 이게 접니다. 네, 이 모습이 가장 조커님답고 가장 매력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원시원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세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이 칸논 숭배. 와, 이거 레전드네요, 진짜로. 이거는 조커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뭐 시원시원한 언변이 있어서 더 재미가 가해졌던 부분이지만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희생시키고 뭔가 그 안에 가둬두고 이런 경우가 흔한 일은 아니고 이게 또 일본에서 있었던 90년대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네, 아무리 사이비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오늘 또 조커님을 통해서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